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사회적, 또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한 의무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국가가 부패 지수가 높다면, 청렴도가 낮다면 이런 권리를 국민들은 향유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죠. 네,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에서 지금 직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세종에서 달려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반가워하실 텐데요. 네.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부터였죠. 네, 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금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뭐 새로운 정책들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우선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해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부서 이름에 국민이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다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청렴과 또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관하는 그런 정부 부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기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총체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공직기강을 잡는 주무부처로서 저희들이 암행의사 기관을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행의사 역할을 하는 공직자의 청렴을 담보하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에 보다 강력한 마패를 저희들이 장착을 해서 보다 더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위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그런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보다 더 새로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국민들이 안방에서 행정기관을 쫓아다니지 않고 약 한 해 1,500만 건 정도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이 민원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행어사 표현이라 나왔었고요. 또 마패라는 용어를 쓰시니까 아하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디지털 용어를 쓰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디지털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신 건가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가 이미 디지털이 상당히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면 AI가 그 민원을 해당 부서 공직자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걸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신의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이 국민신문고에 접목을 시켜서 국민들이 이런 AI를 통한 이런 그 민원이 보다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고 또 그 국민들이 행정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으로 가지 않고도 한 곳에서 AI 국민신문고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 통해서 작년에 무려 1,300만 건이 민원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국민콜 110이라는 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300만 건 정도가 민원이 제기가 돼서 토탈 한 해 1,5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국민들께 매우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디에 두드릴 곳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내가 너무나도 기반이 없다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그럴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억울함을 당했다면 꼭 풀어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기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 가운데는 말씀해 주신 국민신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 생각함이 있어요. 이 생각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권익 플랫폼을 구현하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생각함, 그리고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분석 시스템, 이 세 네. 가지 축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는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국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국민생각함은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제도를 권익위가 개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문제가 국민들이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불만이 많이 제기가 있었죠. 돼서 네. 신문고에 이제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제도를 바꾸자 이래서 저희들이 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 제도 개선안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가 수용을 해서 현재 이제 반값 수수료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국민 생각함이라는 그 국민 정책 참여 포탈인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들이 제안해 주시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제도 개선해서 각 중앙부처에 공고를 해서 시행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메타버스 시스템이나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또 접목을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메타버스 공간에서 국민들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국민들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네. 이런 기반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한 해에 1,500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저희들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해마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억 단위가 넘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뭐가 힘들어하시지, 뭐가 문제시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주차 문제가 국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민원 1호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현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개선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런 민원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축이 디지털 권익 플랫폼이고 이제 현재도 사실 하고 있는데 좀 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계획은 이제 언제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예산만 확보되면 올해 내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기술을 접목해서 구현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여야의 또 주요 대선 후보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일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패널을 네. 10만 명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민 생각하면서 국민 패널을 네네네네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 패널 분들께서 뭐 설문조사에 참여도 하시고 네. 예, 의견도 제시하시고 네. 보니까 각 분야가 다르시더라고요. 네. 뭐 사회 경제적으로 또 문화 예술 쪽으로 상당히 각 분야에서 이제 국민 패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10만 명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현재 국민 생각하면서 네. 저희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여쭙는 그런 걸 이제 그 여론조사, 여론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개 식용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여쭙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고요. 현재는 원격 의료 진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시는지 또 만약 필요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현재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나 누구나 이제 참여해서 의견을 내실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 조사나 이런 거는 조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네. 있습니다. 아무나 이제 어떤 지역이든 나이든 연령이든 성별이든 상관없이 이제 들어와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여론 조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하는 또 다른 툴을 이제 만든 게 국민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패널은 이 생각함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 외에 별도로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이제 성별, 연령, 지역, 직업군 이런 게 이제 다 확보가 돼 있어 자발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분들로 네. 구성된 전문가 패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를 현재 한 10,000명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네. 이 패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이제 여론을 수렴을 하는데요. 이걸 한 10만 명 이상 확대가 되면 더 이제 내용이 정교해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네. 현재 계속 10만 양병설을 제가 주장을 하면서 더 많은 패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10만 패널 네. 분들은 다 전문가 분들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국민들 관심 있는 또 정부 정책에 네. 참여하고 싶으신 국민들께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음. 이게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지역, 그다음에 뭐 직업, 그다음에 그렇죠. 연령, 네. 성별 이런 게 다 좀 표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패널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네. 영광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네. 하면 참여할 수 있나 살펴보니까 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저희 권익위의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국민신문고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 패널 신청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셔서 그 절차대로 이렇게 이제 접수하셔서 신청란에 이런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평균 2건씩 정도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정책에 대한 또 대안을 묻는 이런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응하셔서 답변을 올려주시면 네. 저희들이 우수한 생각을 또 제시를 해주시거나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은 선정을 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연말에는 포상도 하고 이런 또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에 참여하신 분께는 패널 그 온라인 그 증명서를 저희들이 또 발부를 해드리니까 학생들 경우에는 또 경력에도 활용할 수도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도 모바일 상품권에 관심이 가서 네, 그러니까 봤더니 10만 명 중에 모바일 상품권 노력해보자. 네. 지금 보니까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국민 생각함 우리 네.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국민 권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억울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문고라든가 또 생각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국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청렴도가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에 올라와 있나 보니까 가장 최신 자료는 이제 2020년도 세계 청렴도 인식지수 국가 순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33위더라고요. 네. 네, 물론 앞에는 이제 미국, 영국, 일본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33위는 일단 어떤 수준으로 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는 현재 세계 180개국 중에 33위인데요. 일단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마다 지속 상승해서 역대 최고 점수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33위라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대 그렇죠. 선진국의 이제 위상이 확고히 된 국가인데 아직도 33위야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어쨌든 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은 많다 네.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성과는 이루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 청렴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 청렴도가 이제 이 측정하는 지수가 CPI 지수라고 하는데요. 부패 인식 지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CPI 지수가 이게 한 10점 정도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 5년 동안 약 10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10점 상승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비례해서 아주 발달하는 이런 이제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10점 상승하면 5년 동안 GDP가 65조 정도 증가하는 이런 이제 통계적인 분석. 경제 발전과 비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한 국가가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한다라는 그래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대한민국 정부 부패 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저희들이 직접 네.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범국가적인 노력이 모아져서 대한민국 국가의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렴도가 올라가고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되면은 그만큼 이런 이제 경제 사회적 비용이 부패로 인한 비리로 인한 그런 네.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이런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민주화라는 것도 역시 비례 구조를 갖게 있겠죠? 네, 그렇죠. 경제성. 민주화가 되고 투명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청렴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제 다양한 분석 보고서나 논문이 네.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말씀으로는 대한민국은 10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네, 예, 이런 그만한 저력이 있는 국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권익위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제 2020년도에 그 집계한 결과입니다. 네. 몇 년에 한 번씩 집계하나요? 청렴도는 매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1월 말에 네. 또 올해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긴장되네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시험 치고 성적 발표 기다리는 느낌인데요. 네. 올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가의 신용도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과 상당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1월 말이라고 하셔서 더 관심 있게 뉴스 네.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패 인식 지수 이외에도요, 공공 청렴 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영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 잘 풀어주시는데요. 네.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공공 네. 청렴 지수
공공 청렴 지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공공청렴 지수는 IPI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럽 반부패 역량 센터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수는 2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고 EU에서 지원을 해서 각국의 이제 부패 역량 또 정부의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정도를 네.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청렴도는 이는 약간 주관적인 설문조사.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어느 정도 부패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청렴한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각 기관의 그 이제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이 인식, 그 나라 좀 괜찮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네. 인식. 그러니까 CPI가 아까 부패 인식 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을 평가하는 게 청렴도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공공 청렴 지수는 약간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언론이 얼마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투명한지, 또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네.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지금 현재 114개 국가 중에서 18위,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패 역량 지수가 아시아의 1위고 뭐 일본도 이제 중국보다 우리가 더 앞선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정부의 그 국가의 반부패를 위한 이런 의지, 노력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 이 부분에 또 권익위가 좀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뿌듯해 하고 네.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축하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네. 나타냈을 때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1위, 전 네. 세계적으로는 18위. 그런데 네, 작년에 네, 다들 이제 방송 보시다가 그럼 뭐해 NH 네. 사태 봐봐 막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서 네. 갑자기 이런 이제 문제들이 툭툭 터져 나오면 골마 있었어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은 말씀을 드리다 갑자기 좀 또 언짢은 말씀을 드려서 저도 기분이 갑자기 축 처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정말 실망을 끼쳐드렸던 사건이 이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인데요. 사건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공직 사회에 대한 실망과 공직 사회의 비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계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국가 청렴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부패가 많은 나라 같아. 네. 이런 이제 나쁜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청렴도 올리는 데에 사실상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제도나 정책이 잘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다행히 국회에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과 권익위와 국민들과 함께 법을 네.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LH 사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 공직자들이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방지책을 담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사전에 차단돼서 발생하지 않는 이런 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거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이제 공포 후에 이제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인데 바로 올해 5월부터 네. 이제 시행이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이 법이 대상자가
일단 200만 공직자, 이제 거의 모든 공직자 대상이고요. 네. 또 기간만 해도 15,000개 정도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법은 사전에, 이 법 이름도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침이나 행위 기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 법을 모르면 그런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무엇보다 사전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 법이 200만 공직자들이 다 숙지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뭐 중앙행정부처나 광역지자체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전국의 모든 기관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직자들이 법을 숙지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표준 지침을 만들어서 각급 기관에 마련돼서 제도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급 기관에 표준 지침을 전달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네. 지금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런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해석 기준이나 업무 편람 네.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내용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알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꼭 필요하고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 공익 신고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자칫 내부 고발로 이제 치부하게 돼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지원이 상당히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기관이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패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으로 또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 의뢰되고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신고자들의 신분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네. 생기는 걸 막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공익신고를 해서 국가 재정에 보탬이 생겼을 때는 그 신고자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보호 보상 제도를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에 그 모 자동차 회사의 엔진 결함을 신고를 해서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284억이라는 신고 보상금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예, 네. 근데 그분께서 어디 방송에 가서 한국에서는 공익신고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요.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보호보상 제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액의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그 보상의 그 네. 한도를 높이고 또 최고 상한선도 없애고 이런 비율도 좀 높이는 이런 개정안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신고자들에게 보상도 확실히, 보호도 확실히 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렇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 그 작용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컨트롤 타워가 이제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해야 할 것 같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같은 부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기하는 동일한 민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동일한 민원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권익위에는 많은 이제 반복 민원, 동일 민원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시에 제기해 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단 민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같은 민원을 이제 함께 모아서 제기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집단 민원 조정법을 권익위에서 제출해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다양한 또 대규모의 많은 국민들이 제기를 하시는 큰 민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용어가 어려워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어렵죠. 네,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한데 다들 이제 국민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시려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힘겹다 이런 대체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쉽게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저는 늘 권익위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늘 든든한 국민 편이고 권익위를 활용하면 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 말씀드리는데 용어가 어렵고 또 아직 문턱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께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인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도 이제 있지만 행정청의 좀 위법하고 부당한,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는 좀 불합리하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싶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권익위 행정심판을 찾아주시면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면 만약 국민들께서 승소를 하셨을 때는 그 승소 결정에 대해서 그 관련 행정부처는 불복을 못합니다. 항소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국민들께서 패소하셨을 때는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소나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 그만큼 강력하게 행정청이 불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쉽고도 강력하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근데 어떻게 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 이런 거 잘 모르셔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지 행정심판 기능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행정심판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이제 그 심판에 하려는 취지의 민원과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의 뭐 성별이나 주소 이런 걸 작성만 하시면 그동안의 행정 재결례나 심판례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그래서 국민들께서 쉽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행정심판은 편리하게 쉽게 국민들이 또 강력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리고 또 국민들의 승소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희들이 승소율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충청북도의 각 기관들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런 평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책평가 등급이 높으면 청렴도 등급도 높게 나오는지 뭐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말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 용어도 조금 어렵죠. 어렵죠, 뭐 오늘. 근데 사실 이런 용어들을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네, 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 점수예요. 그래서 행정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국민들이 이 기관은 좀 부패한 것 같아. 공직자들이 너무 좀 투명하지 않아? 비리가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게 청렴도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점수라고 보면 되고요.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청렴하다라는 그리고 공정하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관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원인 응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제 기관 자체 내 노력을 하는 그런 객관적인 노력을 점수화한 게 부패 방지 실적 네. 평가입니다. 하나는 주관식, 하나는 객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한,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얼마나 그 기간에 구현을 했는가, 이걸 평가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부패 방지 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또 그게 정착이 되면 청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충청북도의 각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강의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인터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보다 많은 분들께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소감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어떠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제 입장에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국민 권익위를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권익위는 든든한 국민 편으로서 일종의 국민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정부로서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국민들 생각을 반영해서 각 부처의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집반을 통해서 국민들 권익을 구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관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게 저희들의 존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를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은 불편과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권익적인 면에서 손상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토크 오늘은요. 대한민국 부패 제로화를 위해 또 그리고 국민의 권익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뛰는 곳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